좋아요, 구독.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항생제랑 해열제 등 의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요? 네, 어제 시장을 하루 종일 이끌었던 상승 섹터죠. 지금 기사나 TV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가장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약업체 상승이 어제 시장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품귀 현상 발생 소식 등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를 하면서 감기약 사재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영향이 한국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조차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감기약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감기약 품귀 사태 관련 국내 기업이 중국 등으로부터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업체에서는 해당 원료를 조속히 확보하는 등 감기약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알려졌죠. 이번 공문은 정부가 약가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급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제약업계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감기약 품귀 사태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타이레놀의 조성부인 아스테아미토멘을 사용한 약을 만드는 한 제약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서 아목시알린과 세파플로미슨의 현장 수요가 높은 주요 항생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약품은 중이염과 같은 가벼운 감염 증세에서부터 폐렴까지 위중한 질환에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고요. 프랑스 보건당국 또한 지난달부터 아목시실린, 특히 어린이용에게 쓰이는 경부용 액상 아목시실린 처방을 자제할 것이다라고 현장 의료진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도 약국당 돌아가는 항생제 물량을 제한하는 임시 방편을 현재 내린 상태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아목시실린 및 기타 항생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경보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이연제약, 하이텍밤 등 제약업체 테마가 어제 굉장한 핫한 이슈, 테마가 상승을 했죠. 한편 원료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보락, 대봉, LS 등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제약 관련주들이 어제 너무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당 이슈로 어제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 원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세 이어질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 두산에너비티가 DL-ENC와 함께 미국 SMR 기업 투자 검토 소식 속에서 윤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죠. 아랍에미리트 방문 등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등이 국내 기업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3대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1억 3천만 달러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그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웰 인베스트먼트가 펀드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두산에너빌티, ENC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한국수출은행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제작을 하고요. DLENC는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3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에 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현재 참여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가 아랍에미레이트 측 중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한국과 아랍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친서에서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 사업, 방위 산업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등에 두산엘러비티를 비롯해서 G2파워, 오르비텍, 효성중공업, 우진, BHI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원전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어제 미증시 상승과 거기에 외인의 매도세가 좀 들어왔지만 만약 오늘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원전 관련주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원전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연구님,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오늘은 원전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BHI 종목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데는 좀 주저할 수 있겠죠. 다만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 발전보다 적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BHI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 설비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으로 화력, 열병합 부문에도 강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과거 원전 수주가 한창일 때 원전 보조기기 부분 매출이 높았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해외 원전 시장 확대 시 BHI의 원전 매출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HI는 원자력 설계 업체들의 메인 밴더로 소형 모듈 원자력, SMR 핵심 기술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수원 납품 업체로 원자력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기자재, 터빈, 시공 이런 세 분야의 3조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BHI의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BHI는 2018년 핵 폐기물 저장 용기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핵연료 재장전 기술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고 있는 현재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 체결 소식이 들려온다면 원전과 거기에 방산주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일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BHI 현재 주가 21일평과 122평이 만나는 시점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려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 한 달간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로 인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512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512평은 여러분들 일봉상이고요. 512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512평 기준점인 6,730원이 진입가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21평 저항선인 7,400원. 그리고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241평 지지선인 6,300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HI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두면서 경계 심리가 굉장히 짙어졌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거기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미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방어는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7.3을 하회를 해주면서 미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아직은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시장 상황을 이끌어가 주는지 오늘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면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심했겠죠. 국내 증시는 외인의 매도 물량이 어제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겐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어제 CPI 물가 지수 하회 발표 그 결과가 우리 증시 상승하는 장을 한번 이끌어 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